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 과거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자, 이들은 삼각편대를 이루고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실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져서 이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박형철 전 비서관 본인이 감옥 갈 각오로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을 증언했습니다. 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 청와대 출범과 함께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했을 만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형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진짜 형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도 박형철 비서관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신망 있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 망가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불운했습니다. 그냥 박형철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로 있었다면 지금 좀 어땠을까요? 그러나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갔고, 정치인 출신인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조국 당시 수석과는 조금 코드가 안 맞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지면서 조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재수가 세긴 세구나. 당시 얼마나 치열하게 권력층에서 로비를 했는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본인에게도 아마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만 강하게 증언했습니다. 자, 박형철 전 비서관은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감찰 결과에 관해 결정할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장관 및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 조국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 7회 공판입니다. 정은석에 앉은 박형철 전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책임은 조국에게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조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첩보는 비위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증언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건은 감찰을 계속하고 정식으로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감찰 종료된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허위의 방어 논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감찰이 이례적으로 중단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첩보 근거가 약하고 사생활 문제가 나와 감찰이 종료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유재수에 대한 구명운동이 있었다는 것도 재판에서 언급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유재수를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구명운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에 박 전 비서관은 백원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그런 식으로 부탁이 오면 반부패 비서관이 성격이 더러워서 말 안 듣는다고 해라, 이렇게 거절의 뜻을 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렇게 오늘 법정에서 알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이 유재수에 대해서 친문, 상당히 거센 로비 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특감 반장과 특감 반원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다. 특감 반원들은 유재수가 정권 실세라는 것을 이용해 특감반을 무력화한 것에 상실, 분노를 느꼈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속된 말로 저희가 쫄리는 상황이었다. 특감반장도 유재수가 정말 세기는 세구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했던 많은 사실들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에 따르면 청경덕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찾아가 훈계죄로 검찰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청경덕이 찾아와서 연락이 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훈계죄로 우리 편 적은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 유명한 아군 적군 피하 구분도 못하냐?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국 전 장관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많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재수 구하기에 나선 여권 인사들의 압박은 자신을 비롯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게 전방위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수에 대한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자료 요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안 했다면 계속 진행했을 것이다. 감사원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보고하고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안 했다는 겁니다. 조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낼지는 모르지만 박형철 전 비서관은 본인도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그때는 윤석열도 박형철도 조국도 문재인도 다 같은 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문재인 청와대의 비리가 터지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 조국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다른 건은 모르겠으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만큼은 빠져나가기 힘들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